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종합주가지수, 여기 보이는 이 코스피 차트 있죠? 이거 한번 보면서 최근에 급격히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 급등주들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최근 일주일간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에 있던 주가 지수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짝 하방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걸 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60분봉이나 뭐 120분봉 이런 거 보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세선을 하나쯤 그려놨을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조정하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렇게 지난 기간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리고 이렇게 요쯤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인버스를 매수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15일 날 2월 15일 월요일부터 상승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인버스 물량 절반을 덜어내 버렸어요. 덜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빠지네요. 이건 인버스가 오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요일장 오후에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거래량 일봉 차트 볼게요. 보면 지금까지 없던 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죠. 이걸 봐선 이렇게 빠지기보다 이제 다시 조정을 끝내고 이게 지금 몇 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조정이잖아요.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시 또 고점을 뚫게 되면 요 빨간색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뚫게 되면 상승 방향으로 또 자리를 잡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뭐 시장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때그때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 라인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라인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면 샀다 팔았다가 반복되면서 이 수수료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많이 형성돼 버려요. 이렇게 시장은 항상 어떤 정해진 뚜렷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서 하나의 추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크게 가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쿠팡 관련주들 최근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쿠팡 관련주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쿠팡 관련주라고 네이버에서 치면 이렇게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미국 증시 상장에 쿠팡이 곧 상장될 것이고 그 관련주들로 동방, KTH, KCTC, 뭐 골판지를 만드는 대형 포장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쿠팡 관련주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쿠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한국 시장 증시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줄줄이 급등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판지 업체의 주가도 상승한다. 여기에 대형 포장, 영풍재지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주가 차트, 각 회사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 종목은 동방이고요. 동방은 여기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 점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루 거래가 정지되고 이렇게 급격히 하락을 한 다음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등주는 KTH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 포장지 중에서는 대장이죠. 이것도 상한가가 몇 개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동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 일본 차트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상승하던 주가가 거래 정지가 한번 되고 이렇게 큰 하락이 한번 나오면서 이 하락의 저점을 타져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자리는 한번 매수에 진입해 볼 수 있는 자리였겠죠. 분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차트는 10분봉 차트고요.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하락을 했죠. 351선 깨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멈추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렇게 멈추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저점을 손절로 놓고
이 손절 대비 2, 3% 위에서 샀다가 이 저점이나 이 저점의 1, 2% 아래에서 매도를 한다, 손절하고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했다면 이런 상승분을 한번 먹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보기보다 상승폭이 되게 커요. 이렇게 놓아보면 이렇게 저점에 놓고 고점까지의 상승 등락폭이 22.9%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면서 출렁인다는 거죠. 트레이딩 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351선 매매 있잖아요. 그럼 요건 351선 깨고 아래로 내려온 케이스겠죠. 351선 매매라고 해서 딱 3일선이나 5일선에 부딪히면 산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던 주가가 일시 멈추는 지점, 반등하는 지점이 생겨요. 항상. 여기도 보시면 떨어지던 주가가 멈추는 지점이 생기죠. 이렇게 이런 지점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왔을 때 반등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선 매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지점도 사실은 매매가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렇게 하락이 살짝 멈추는 지점. 이건 이등주인 KTH라는 종목입니다. 이등주는 이렇게 하락폭이 좀 더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얘는 이제 멈추는 현상이 지금쯤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입니다. 요 저점이 한번 하락을 멈추고 받쳐주는 모습이죠. 이것도 분차트로 한번 보면 자, 이건 동방보다 훨씬 더 많은 하락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하락을 잠시 멈추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지점에 오면 상단 폭으로 한 10% 이상의 상승폭을 노려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매매를 할 때는 2등주보다는 1등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등주가 훨씬 더 탄력적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수익폭을 주고 하락폭을 주고 하는 등락률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종목은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은 쿠팡과 함께 엮였던 영풍재지 대형 포장 같은 포장지 제조업체, 그러니까 골판 업체죠. 골판지 업체. 이 종목도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서 일단 하락을 한번 멈췄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이 멈춘 이런 지점을 분석해 보는 거죠. 이런 지점은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는 지점이고 특징이 여기 급격히 한번 들어 올렸잖아요. 그때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런 지점은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럴 때 한번 매매를 해보는 거죠.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깨고 하락하면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지점을 저가로 해서 한 번 더 매매를 해보는 이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한번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방이라는 이 쿠팡 관련 대장주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럼 이건 눌림목을 주고 어디선가에서 눌림목을 주고 1차 상승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3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 상한가로 가면 이 개미들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보유자 영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매매를 해야 되는 지점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주는 이렇게 거래량이 잔잔해지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주로 해야 돼요. 이런 걸 놓쳤을 때 3호일선 매매 또는 급등하는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곳에서 짧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나오는 거, 그리고 이런 종목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보였던 며칠간의 조정,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쿠팡에 관한 뉴스들이 더 나오겠죠. 향후에 쿠팡이 미 증시에 IPO를 바로 며칠 날 한다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이게 조금 연기됐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연기됐다 하면은 훅 빠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자산 평가하는 회사들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또 생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신규 상장주죠. 명신산업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도 있죠. 며칠 전에 올린 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전으로 가도 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도 명신산업 있습니다. 명신산업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고요. 맥점 구간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때 3월선 매매로 저는 신규주 청약, 공모주 청약부터 했었고요. 3월선 매매에 한번 매매를 했고 이렇게 빠질 때 여기 파란색 선 엔벨로프 지지선이죠. 여기 엔벨로프 2020으로 나왔어요. 엔벨로프 설정법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엔벨로프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 여러 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엔벨로프 지표를 이렇게 놓고 하단에 닿으면 매수한다.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대를 깼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부딪히고 다시 빠지죠. 자, 이런 지점은 엔벨러프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매물대에 의해서 또 다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엔벨러프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 때 이날도 수익 폭이 굉장히 커요. 24.9%, 약 25%나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종목은 위지트라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닥 좋지 않아서 단기 트레이딩만 하고 뺐는데요. 상한가를 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 종목은 유튜브에 바로 직전 영상에서 한번 해설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네요. 이렇게 돌파하고 조정하고 이런 데서 다시 또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줄면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런데 재무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적은 비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3월선 반등이 없어서 이렇게 없고 선절 처리된 종목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저는 요 밑에서 한번 사봤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한번 생겼어요. 운 좋게 이렇게 이 갭을 먹고 나왔는데 이 갭을 메우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올려버리네요. 이렇게 그 비트코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와 동시에 관련 종목들이 이런 현상,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넵튠이고요. 넵튠도 여기에 한번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넵튠 요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넵튠은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뭐 빼고 이렇게 걷고 저점은 올라가는, 자, 요런 끝단에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끝단에 거래량이 줄어들 때 매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폭이 10% 이상 나왔을 때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선의 하단 요럴 때 한번 다시 사봤어요. 다시 사봤는데 지금 살짝 상승하고 있거든요. 요건 제가 요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상승 라인이 있죠. 이렇게 고점 라인, 이런 고점 라인에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한번 팔아볼 건데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만약에 이 고점 노란색 라인을 뚫게 되면 이 고점 라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전 고점까지 많이 열려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오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미래에 일어날 주가의 변동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렇게 될지 아니면 요쯤에서 상단 지점에 맞고 다시 빠질지.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게 전 고점을 뚫게 된다면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 직전 고점까지 순식간에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이수앱지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2월 15일에 제가 뉴스를 관찰해 보니까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이걸 위탁 생산하는 업무 체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으로 이렇게 상한가가 쭉 갔는데요. 그리고 급등을 한번 하고 여기에 거래를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 종목의 포트에 넣어두고
이렇게 하락하던 지점이 멈추는 시점에 한번 일부 물량을 베팅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트레이딩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보면 3월선 반등이 없죠. 그리고 나서 어느 지점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틀어서 올립니다. 그 지점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보시면 요쯤에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을 깰 때 일부 손절을 하고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저점을 잡을 때 다시 들어갔어요. 이런 지점을 매수 포인트로 다시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날 매수를 했던 게 이렇게 저점을 살짝 깰 때 이거를 팔아야 되나 정리를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을 하고 잠시 기다려 봤어요. 이게 10,000원 정도를 라운드 피겨로 보고 이 10,000원을 깨면 전량 털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여기 12,000원의 한 호가 아래에서 털어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는 항상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곧장 빠지기 시작하면 원래 자리까지 끊임없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승하던 주가는 이렇게 출렁이는 구간을 한번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위탁 업무 체결 가능성이었는데 정말 이수앱 지수에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면서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업무 체결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재료 소멸로 봐야겠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증권시장에서 발생했던 급등주 종목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